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사진을 다루셨다면, 그림을 다루셨다면 오늘은 도형을 다루시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에서는 도형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기능은 아닙니다. 솔직히 파워포인트에서 훨씬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도형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배우셨으면 나중에 파워포인트에서 만드셔갖고 복사 뜨신 다음에 한글로 집어넣으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면은 한글에서는 조금 간단한 방식으로 개념을 표현할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도형을 다루시는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리죠. 도형은 보다 쉽고 간략하게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어떨 때 원하는 위치에 글자를 집어넣을 때. 근데 이 원하는 위치라는 게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저 여기에다가 뭔가 조금 메모 형식으로 뭔가를 좀 추가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여백이라고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여백 같은 데는 글자 커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글을 썼을 상태에서 이렇게 글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옆에다가 무엇이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이 들어갈 때 도형 쓰시면 편합니다. 그래갖고 도형 쓰시는 과정도 많이는 안 쓰지만 알고 계시게 되면 우리가 다양한 문서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죠. 자, 도형을 다루시려면 어디를 제가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메뉴 눌러갖고 옆에 있는 단추 누른 다음에 이런 메뉴 찾아가는 거 맞으시죠? 도형은 여기 있는 요런 도형을 쓰시는 게 원칙이시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계속 옆에 있는 거 찾아가서 누르려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것보다 도형은 입력이라는 글자를 누르셔갖고 이 위에 있는 도구 상자를 입력과 관련된 도구 상자로 바꿔놓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입력, 메뉴에 입력 글자 누르시고요. 메뉴에 입력 글자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도구 상자가 나타납니다. 도구 상자 앞에 있는 도구 틀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글 문서 만드시는 요령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몇 번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글을 순서는 정해진 건 없지만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드시게 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서를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용지 세팅. 맞죠? 그런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네, 선 입력. 꾸미기라는 개념은 필요가 없습니다. 선 입력에서는 모든 글자 입력. 한글이든 한자든 특수기호든 여기서 입력을 다 끝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꾸미기. 그리고 이 입력이 어느 정도 끝나셨으면 여기서 개체가 들어갈 때는 개체도 집어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개체 삽입하시고 정리해 주시고 시제 삽입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꾸미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글 제목이라든지 표를 집어넣으셨다면 표에 대한 꾸미기 같은 것도 해주셔갖고 이런 식으로 꾸미기가 들어가고 났으면 저장이라든가 나중에 무엇을 통해서 인쇄를 통해서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글로 적어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리거나 혹은 내가 이걸 보고서로 제출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 도형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글의 도형은 몇 개 제공되지 않죠?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밖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요 정도도 쓸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먼저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네 개입니다. 요 네 개 그래갖고 앞에 있는 건 글상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요 글상자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먼저 도형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으로 요렇게 하나 그려놓도록 하죠. 그러면 마우스로 누르고 당기게 되면 도형이 그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크기 조절하고 싶으시면 요 위에 크기 상자 나타나는 거 맞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개체 속성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크기 직접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보통 이렇게 정확한 크기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기 좋은 적당한 크기를 수동으로 맞추는 게 되게 되시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크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셨다고 생각하시게 되시면 자 개체 속성 들어가셔갖고 뭐를 생각하셔라. 선 채우기 이 두 개만 기억합니다. 그림자도 집어넣으실 수 있는데 잘 안 쓰고 선은 뭡니까 그러시는데 직사각형일 때만 나타납니다. 더 사각형 모양 그렸을 때만 지금 모서리가 어떻게 되나요? 직각이죠? 저는 이 모서리가 싫어요. 너무 딱딱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둥근 모양. 이 둥근 모양도 싫으면 반원 모양. 자, 둥근 모양과 반원 모양의 차이점 보여드립니다. 둥근 모양을 하게 되면은 요 모서리 자체만 깎여 나가요. 그래갖고 일단은 평행을 이루는 게 두 쌍이 나타나게 되실 거고 만약에 반원을 누르시게 되면 평행을 이루는 게 한 쌍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예 한쪽이 원화시킨다. 원형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저는 뭘로 할 거다? 둥근 모양으로 할 겁니다. 둥근 모양에서 내가 공률을 집어넣고 싶으면 어느 정도까지 또 조금 더 구부릴 거예요 라는 것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선의 굵기를 조금 더 굵게 쓰겠다. 자, 1mm짜리 한번 써보고 그런 다음에 선의 색깔은 빨간색 쓰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눈으로 보시면은 어디 누르면 뭐가 되겠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고 채우기 역시도 저 면색 조금 써볼래요. 면색을 초록색 개념으로 써보겠습니다라고 세팅이 끝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빨간색 선에 곡률이 조금 들어가고 면색은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이런 식의 도형을 얻어내실 수가 있죠. 보시기에도 조금 지저분해 보이죠? 네, 얘는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훨씬 더 많이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속에다가 제가 글자를 쓰고 싶어요. 도형을 쓰고 난 다음에 글자를 쓰고 싶으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갖고 여기 보시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이 녀석을 눌러주면 도형 안쪽에 뭐가 생긴다? 커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지 세팅 그런 다음에 블럭 잡고 가운데 정렬해주고 글자 진하게 하고 글자 크기 조금 크게 할게요. 네, 용지 세팅 끝났습니다. 그럼 용지 세팅이 끝나고 났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 다음 단계로 우리가 뭘 하셔야 된다고요? 선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요 도형이 한번 그대로 써여지면 되는 거 맞으시죠? 우리가 객체를 복사하실 때는 보통 클릭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게 되면 마우스 옆에 모양 옆에 보면 더하기가 생기면서 이렇게 한 개가 더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때 뭐를 누르시게 되면 Shift를 누르시게 되시면은 정확하게 동서남북 방향으로만 이동과 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릅니다. 자, 적어드려 볼까요? 도형을 그리시고 나신 상태에서 도형 그리고 기본 세팅한 다음 만약에 복사가 필요하시게 되면은 복사는 무엇 갖고 한다고요? 예, 컨트롤 키 갖고 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땡기기 하시면 돼요. 그러시면은 얼마든지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용지 세팅 끝났다. 그리고 나면은 용지 세팅 끝나고 나면은 개체 정리, 뭐 꾸미기, 그다음에 꾸미기가 들어가야 된다. 꾸미기.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장과 인쇄 이런 식으로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속에 커서만 갖다 놓고 지우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선 입력. 그런 다음에 꾸미기. 그런 다음에 인쇄, 저장, 인쇄. 저장, 인쇄. 이런 개념으로 자료가 흘러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되면은 뭔가 선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이 선 같은 경우를 선을 만들어 주실 때거나 아니면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표시가 들어가시면 좋으시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연결선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단선 같은 거 쓰셔 갖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직접 또 다시 그려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 이게 나중에 파워포인트에서는 엄청나게 간단하게 되는데 조금 이따가 파워포인트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이거를 주로 만드는 기능이다라고 뭐 이걸 주로 만드는 기능이다 이러면 또 이것도 거짓말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 해갖고 선 하나 꺼보죠. 선 꺼갖고 선도 끄실 때 Shift 누르시면 직선선이 정확하게 꺼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거나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선에 가셔갖고 그렇죠? 끝 모양 이렇게 되시는데 요 선의 종류를 조금 두껍게 이렇게 하셔갖고 요거를 또 이렇게 중간에 하나 갖다 놓고 또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문서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갖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한글에서 도형이 진짜 많이 안 쓰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ITQ 같은 데 시험 보시게 되면은 도형을 이용한 그리기 문제가 하나 나타나시죠? 그런 식으로 쓰는 사람 시험을 제외하고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요 관념을 이건 지금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파워포인트도 강의할 때 파워포인트에는 이미 도형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까 같은 개념을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선이 깔끔하게 나타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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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간격 맞추기도 상당히 편하고 그 상태에서 요 다음 단계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 그려놓고 여기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놓고 글자도 쉽게 씁니다. 글자 입력이 쉽게 되고 그런 다음에 단계별로 꾸미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서식에 가시더라도 다양한 꾸미기가 제공이 되니까 요거 얘는 요거 얘는 요거
마지막으로는 요거 써갖고 이렇게 해서 그룹을 짓고, 이건 나중에 파워포인트 할 때 설명드립니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걸 제대로 만들었다면 어디 와서 한글에서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 한번 보시죠. 위에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셨었을 때 밑에가 훨씬 더, 제가 이거 그 꾸미기를 완벽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밑에 있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보기 좋게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글에서의 그림은 기본적인 것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 나중에 잘 배우신 다음에 여러분들 파워포인트와 같이 한글을 겸용해서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중에 파워포인트 재밌습니다.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수업을 해드릴 텐데, 파워포인트가 아마 한글보다 조금 더 길게 들어갈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글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기억하셔갖고 작업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요거 말고 딴 것만 좀 설명을 드리죠. 요렇게 쓰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요렇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하나. 원하는 위치에 글자를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요렇게 이게 뭐 여기 옆에다가 제가 그 과정의 흐름이라는 글자를 쓰고 싶은데 커서를 갖다 놓고 쓰게 되면은 이 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한 위치라든지 정확한 개념을 표현하기가 힘들다. 그러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형을 쓰셔도 되고 얘 쓰셔도 돼요. 솔직히 얘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라고 제가 글상자를 쓰게 되면 얘도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하고 문서에 적용해 보자. 틀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갖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런 식의 글을 쓰실 때 이럴 때 도형 쓰시면 편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얘도 이쪽으로도 갑니다. 이쪽으로도 갑니다. 여백인 데는 원래 글자가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가고 이런 식으로. 이건 물론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사진에서 배우셨던 보시는 것처럼 본문가의 배치를 뭘로 쓰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 그리고 이 도형에서는 요거 두 개를 종종 씁니다. 얘는 글 앞으로, 얘는 글 뒤로. 글 앞으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다 가요. 하지만 뒤에 글이 들어가 있다면 그 글은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이런 걸 통해 갖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글자를 쓰게 되는데 글과 도형이 겹치지 않게 쓰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시라고요? 도형과 글이 겹치지 않게 사용하면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크기 조절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선생님 저 이거 선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선 없이 어떻게 안 나타냅니까? 똑같습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되시겠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궤제 속성 들어가셔도 되시겠고,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도형에서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던 선 채우기 나타나는 거 맞으시죠? 선에서 선의 종류를 없음으로 하시게 되면은 틀만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도형을 이용해서 문서를 보다 조금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근데 제대로 쓰이지는 않는다. 제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자주 쓰이지는 않는다. 그래갖고 개념만 이해하셔갖고 혹시나 글을 작성하시다가 개념상 내가 글이 들어가는 부분 외적으로 조금 주석이라든지 보충 설명 같은 거를 달아내실 때 글에 내가 만들어 놓은 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빈 공간에다가 그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도형을 쓰셔도 됩니다. 자, 이 녀석을 글상자라고 부르는데 제가 글상자하고 도형하고는 별 차이점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도형을 그냥 쓰셔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넣으셔도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도형 안에 글자 넣기가 되어 있는 세팅으로 만들어진 녀석이고 얘는 도형을 그리고 난 상태에서 도형 안에 글자 넣으시면 됩니다라는 상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글자를 입력하고 적당하게 위치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개체 틀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가능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하셨을 때 선에서 선 종류를 없음하시게 되면 글상자 쓴 놈이나 이놈 쓴 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온 김에 설명드리죠. 우리가 선을 없음으로 하시게 되면은 개체 틀에서 선이 없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개체 틀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 점선이 생기세요. 이 녀석은 인쇄할 때 나타나는 선이 아니라
문서를 보셨을 때 이 녀석이 개체 틀의 영역입니다를 보여주는 일종의 보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 외적으로 제가 뭐 한글에서 그림을 이 도형 기능을 이용하고 아주 정밀하게 무언가를 표현하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고 저 역시 쓴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흔히 OA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도 강의할 순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한글, 그 다음에 엑셀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고 이 상태에서 포토샵은 글쎄요. 제가 여기서 포토샵까지 조금 하고 싶기는 한데 포토샵은 교육장에서만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토샵은 교육장 오셔서 배우시고 이거 끝나고 나면은 자격증도 여러분들 많이 치시는 ITQ,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할 거고요. 액세스 원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교육장에서 액세스를 2명 이렇게 따셨었는데 액세스 원하시면은 액세스까지. 그런 다음에 요거 말고 조금 더 자격증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실기도 만들 거고요. 그런 다음에 2급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고급적으로 1급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1급 필기 실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꽤나 길어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한정적이 되겠지만 그래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컴퓨터 강의를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요거까지 원하신다면은 정보처리 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까지도 한번 꾸준히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보처리 기사, 그 다음에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그런 다음에 전자상거래 관리사.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격증.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주택관리사. 네, 이런 것들은 컴퓨터 자격증과는 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따로 공부하시는 게 맞으시고, 공인중개사 이런 것도 한번 강의를 전공이 아니니까 그런 건 뭐 제가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공이 아닌 거 괜히 강의하게 되면 이상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쓰실 수 있다. 자, 그림을 쓰시는 경우에 대해서 그림이란다. 도형을 쓰실 수 있다 그러는데 이 도형은 진짜 제가 약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안 쓰시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제가 개체 설명드리는 개념이에요. 그런 다음에 글맵시도 있고 그리고 수식도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려고 합니다. 수식도 ITQ에는 나오고 글맵시도 ITQ에서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왜 쓰는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뭐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종종 쓰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글맵시도 파워포인트 가면 엄청나게 좋은 거 많은데 굳이 이게 한글에서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 놨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런 것들은 일단 생략을 하고 오늘로써 개체는 종료합니다. 개체 다루기는 종료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겁니까? 이제 긴 문서 다루기입니다. 이 녀석이 재밌어요. 긴 문서 다루는 방법과 그런 다음에 뭐까지도 한글에서 알고 있으면 좋은 편의 기능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앞으로 한 교육 시간이 몇 개 남았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땐 한 6교시, 7교시 정도만 더 하게 되면 한글 기능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강의를 종료할 것 같습니다. 한글 끝나고 나면은 글쎄요. 엑셀이 먼저 필요할지 파워포인트가 먼저 나갈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위주로 나갈 텐데 밑에 큰 댓글이 없다면 엑셀 먼저 나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이 정도만 한번 만들어 보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도형 관련 설명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